자, 이번 시간은 의미 단위 끊을기 해석 훈련 공식 6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접속사 앞에서 끊는데 그 중에서도 명사절, 즉 명사 자리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서 즉 명사 자리에서 사용되는 접속사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어가 동사 목적 하는 것, 즉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that과 what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whether나 if라는 접속사에 대한 공부를 해볼 겁니다. 똑같이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명사절이니까 어디 자리에? 명사 자리. 그게 어디였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서 사용이 된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명사절 접속사 that과 what은 해석은 똑같죠? 뭐뭐라는 것,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 근데 that은 뒤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 구조를 데리고 오는 반면 what은 뒤가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 구조를 데리고 오더라. 요 차이가 있었다. 자, 근데 이제 이 명사절 접속사 whether하고 if는요, 뒤에 문장의 구조는 일단 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데리고 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뒤에 문장 구조를 불완전하게 데리고 오는 녀석은 이제 what이다. 나머지는 다 완전한 형태를 데리고 와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이 whether나 if는 해석이 뭐가 되는가 하면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고 또는 무언가가 아직까지 불확실한 거예요. 그 내용을 나타낼 때 쓰는 접속사가 whether나 if가 됩니다. 그러니까 that이나 what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that하고 what은 이미 그렇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 그런 사실인데 whether나 if는 인지 아닌지. 그래서 아직까지 불확실하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나타낸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 if라는 접속사는 목적어 자리에서는 사용이 가능한데 주어 자리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whether 같은 경우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 다 가능해요. 근데 if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어디서? 목적어 자리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 개념은 꼭 구별해 두고. 그리고 whether 같은 경우는 뒤에 or not이라는 구조. 그래서 whether 주어 or not.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뒤에 이런 구조로 함께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까지만 정리를 해두고 이제 좀 더 세밀하고 막 그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내용들 우리가 문법서 수령해서 따로 학습을 하고 다 배울 거라 지금은 이제 큰 문장을 보는 방식, 해석하는 방식 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동사부터 먼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접속사가 필요한 경우에 접속사의 표시를 꼭 해서, 자, 그러면 will take place가 동사, take place는 어떤 일이 생기다, 일어나다. 그리고 has been decided가 또 동사예요. 동사가 두 개인,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하게 되고, 이때 이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구조는 전체가 동사 앞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그래서 애가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구나. 이게 분석이 돼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의 컨설트가 열릴지 아닐지. 그래서 컨설트가 열릴지는 쉽게 말하면 열릴지 아닐지는이에요. has been decided. decide 결정하다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ether는 열릴지 아닐지, 컨설트가 개최될지 아닐지. 자, 이번 같은 문장을 보면요. don't know라는 동사가 나오죠. can borrow라는 동사. 동사가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하고, 이때 이 접속사가 don't know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모른다, 모르겠다. 내가 책들을 빌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말은 빌릴 수 있을지 못 빌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hether는 지금 책을 빌릴 수 있을지 인지 아닌지.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I am wondering이 동사죠. are가 동사입니다. wonder는 궁금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가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데 if라는 접속사.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if는 뭐뭐라면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조건을 붙일 때 뭐뭐 한다면, 그렇죠? 비가 온다면 뭐 취소가 될 수 있어 라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 주로 쓰지 않나요? 그거 어떻게 구별하나요? 요 조건의 if라는 건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지금 자꾸 명사절 설명하는 게 보세요. 지금은 동사 뒤에서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무슨 절이 된다? 명사절이 되죠. 그럴 때는 if는 무조건 해석이 뭐다? 뭐뭐인지 아닌지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조를 보는 거예요. if만 보면 애가 뭐뭐라면인지 조건의 뜻인지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인지 구별을 못하지. 근데 이렇게 문장 구조 가지고 딱 보면 쌤이 자꾸 구조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동사 뒤에서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 되니까 이 if는 무조건 해석이 뭐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렇게 문장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나는 궁금하다. 컨설 티켓이 available은 이용할 수 있느니. 그래서 그 컨설 티켓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말은 지금 살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때 if가 인지 아닌지. 그래서 컨설 티켓이 이용 가능한지 즉 살 수 있는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자, 4번은요. is하고 can trust. 동사를 연결한 trust는 이제 신뢰하다입니다. 믿다, 신뢰하다. 그리고 whether라는 접속사가 is의 보호자리에 나와 있는 명사절이죠. 그래서 question은 질문도 있지만 문제. 자, 문제는 자,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지이다. 즉 내가 내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다. 신뢰할 만큼의 신뢰성이 있는 판단인지 아닌지 그것이 문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서는요. will understand 그리고 all not이 나왔죠. is가 또 나왔어요. 동사가 두 개인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그리고 이 whether가 있기는 접속사의 덩어리 전체가 동사 is의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어 역할의 명사절이 되죠. 이런 걸 판단하면 해석이 쉬운 거야. 자, 그가 이해할지 or not 아닐지. 그래서 이때는 or not이 붙으면 인지 아닌지. 그가 이해를 할지 아닐지는 another matter. matter는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다. 그건 다른 문제고 이 문제하고 그 문제는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6번을 보면요. can decide 결정할 수 없다. will continue 계속하다. 동사가 두 개죠.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if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고 아까 본 것처럼 애가 조건일까 아니면 조건의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해야 될까 인지 아닌지로 해석해야 될까 구조 보면 동사 뒤에서 동사의 목적어 역할일 때는 애는 명사절이어서 인지 아닌지. 자, 그래서 나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내가 그 일을 계속할지 아닐지 계속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다. 해석이 충분히 되죠. 자, 그 다음에 doubt이라는 동사가 의심하답니다. 그리고 would be 뭐뭐일 것이다. help는 도움이 되는. 자, 그래서 자, 그녀는 동사가 두 개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whether가 나와 있고 doubt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사용된 지금은 명사절이죠. evidence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의심했다. 인지 아닌지를 의심한 거예요. 자, 그러한 search는 그러한 증거가 would be helpful 도움이 될지 아닐지 도움이 될지 아닐지 의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의심하다 결정하지 못했다 잘 모르겠다처럼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불확실한 내용들 뒤에서 whether나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사용되는 형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어 자리에서 whether 자 will succeed or not이 또 나와 있죠. whether는 or not과 함께 덩어리로 많이 씁니다. is라는 동사가 또 나왔어요. 이 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 접속사로 whether가 지금은 동사 is의 주어 자리에서 사용된 명사절이죠. 그러면 자 그 계획이 will succeed or not 성공할지 아닐지는 is not certain. certain은 확실한 또는 분명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이 성공할지 아닐지는 is not certain. 확실하지 않다. 아직까지는 모른다.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 그게 확실하지 않다. certain은 확실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서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 쓰는 명사절 접속사. 또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하면서 that하고 what까지 또 기억을 소환해서 that하고 what은 뭐뭐라는 것. 반면에 뭐뭐인지 아닌지처럼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고 확정되고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나타낼 때는 누구를 whether나 if를 쓴다. 근데 if는 주어 자리에서는 못 쓰고 목적어 자리에서 사용한다. 이런 구별들. 그리고 뭐 that과 what을 구별할 때 that은 뒤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what은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 구조를 데리고 오더라. 이걸 계속 반복해서 정리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whether나 if 같은 그 that과 what은 쌤이 수능에서 2년 연속 구별하는 게 정답으로 나왔다고 했지만 whether나 if는 고1 교과서의 문법 주제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개념들을 정확히 기억해 두면 얘네들은 물론 중학교 교과서에도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우리 목표는 중학교 교과서의 내신 시험이 아니라 고등에서 시험을 잘 준비하는 실력을 지금부터 갖추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학생들도 중등 문법 위주로 또는 뭐 중학교 내신 위주로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통하는 내용들, 고등학교까지 다 써먹을 내용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문 정독 학습을 위주로 학습을 하고 또 중등의 문법 소수령도 학습을 연결해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목표는 항상 어디에? 고등 영어하고 수능에 가 있어야 한다. 그 기본적인 실력의 토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의 의미단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실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실력을 만드는 건 반복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반복을 통해서 실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꼭 기억하고 이 과정에서 잘 이해 안 되는 문장이나 개념이 있으면 색깔 있는 펜으로 체크해서 반드시 쌤한테 질문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반드시. 자, 여기까지 명사절 접속사 whether와 if에 대한 학습 마치겠습니다.